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변수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좀 거론이 됩니다. 완주하느냐 마느냐, 3자 대결로 치러지느냐 양자 대결로 치러지느냐. 이준석 후보가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을 공항에 배웅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대선에 잘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뭐 이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누구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예. 이 정도 하고 내가 갔다 올게. 대표님. 이제 바로 갔다 올게. 사실상 이재명과 이준석이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님이 이루려고 했던 정치적 비전까지 담아서 이 보수 진영의 적장자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내고 이준석 후보가 전한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전했다는 이야기니까 예. 이른바 이제 전언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사실관계는 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덕담 정도로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빈틈을 노린 틈새 전략이 지금 갈수록 좀 힘을 받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건 다 우리 일단 국민의힘 스스로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의 맏형이자 적장자였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실망한 많은 분들 또 우리 당원들이나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실제로 개혁신당으로 옮겨 타는 경우가 간혹 지금 이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본래 보수의 본산이었고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큰 집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중도 측까지 포함한 본래 합리적 보수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찍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흔들리는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을 갖는 건 최근에 와서 좀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여서 만약에 두 자릿수 정도의 높은 득표로 나와버린다면 단일화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이준석 것은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대로 그럼요. 뛰어버리면 본래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양자 대결로 진짜 51대 51대 49로 거의 박빙에 붙으면 예. 제3 후보는 사실은 결국은 표의 결집 현상에 의해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2016년에 그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양자가 양강구도로 결집이 되면 이준석 후보는 결국 단일화에 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시작부터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태로 출발하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정세가 돼버리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틈새를 내주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반명 그리고 개헌 빅텐트라고 하는 빅텐트를 다시 한번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당이 스스로 지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이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분리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확실한 분리 이런 것들 명확히 한 연후에 예.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네네. 당 지도부가 하는 거하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하는 거하고 효과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런 전향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후보 입에서 후보의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는 그냥 오불과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국민들은 후보를 보고 찍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표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김용태 우리 당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 국회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던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마치 김문수 후보 본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떠넘기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제가 볼 때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예, 저는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움직였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3% 내 박빙의 승부가 또 예상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그래서- 후보도 비슷한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된 거는 어쨌거나 후보 교체를 반대한 공공연하게 반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이 비대위원장으로 그 임명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고 나니까 후보가 바뀌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의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던 국민의힘 이쪽의 유권자 당원분들은 아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쉽게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일화가 어렵게 되고 그나마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의 교체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는데 그 단일화가 될 거야라고 했던 세력 중에 제일 핵심은 친윤 세력들이에요. 예. 당원들도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잘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지지층인데 그 층을 어떻게 버리고 그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은 자기는 본래부터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탄핵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전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을 잃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싸움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고 이제 선거운동의 핵심을 좀 바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첫 행보를 서문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건 당대표 선거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미국을 가는데 국민의힘에서 배웅 나온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당에서 왜 어느 누구도 그거 배웅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허. 이준석이 지금 당도 다른데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싸가지가 없고 누가 예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예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홍준표 전 시장의 그 파급력과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앉는 모습 이런 걸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결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내용 속에서 당 지도부가 무리한 수를 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이미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지금 이미 많이 했죠. 예. 내질러 놨습니다. 거의 뭐 정계 은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들아 막 이렇게 사실 호통을 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시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 홍준표 시장이 떠날 때 시기는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최악의 지금 감정 싸움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제니까요. 저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 가서 배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당의 정치적인 원로이자 어른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을 뭐 그 공항에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당이 싸가지 없고 예의 없다고 말하는 건 이준석 후보의 지나친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시장과는 오래전부터 브로맨스 관계였어요. 예. 두 분이 젊은 층 특히 이대남의 지지를 다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묘하게 꼰대인데 아주 귀여운 꼰대 이미지, 귀여운 영감탱이 뭐 이렇게 속설로 이야기 들으면서 이대남들이 좋아했던 부분이 있고 예. 특히 이준석 후보도 이대남의 지지를 많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젠더 갈라치기로 상당히 많은 정치적 세력을 모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정 정도의 지지층이 겹치면서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브로맨스 사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 뭐 개인적인 친분분 관계 때문이라도 뭐 공항에 배웅을 간 것이지 우리 당 차원에서 지금 뭐 홍준표 후보를 끌어왔지 않았다고 우리 당을 싸잡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비단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네. 힘도 필요한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당 후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할 것은 세 가지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내고 갑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건데 첫 번째가 이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확실한 절연. 그리고 세 번째가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가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단일화 때문에 후보가 됐는데 결국 단일화를 내팽개치게 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사과라는 세 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도 지금은 그 막상 흔쾌히 돕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정리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결국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운동이 시작이 되면 한동훈 후보도 예. 같이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글쎄요. 큰 변수가 유리할까요? 변수가 아닌가요? 저희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워낙 뭐 제대로 못 싸워서 이준석 후보가 더 커졌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미래 보수층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험성을 저희는 좀 두려워하죠. 어찌 보면. 미래 지금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용태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의 보수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 가능성을 확인받는 선거가 되는 것 저희들에게 이번 선거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 썩 유쾌하지 않은 이런 찜찜함이 남는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예, 차기를 보면요.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22일 동안 치러집니다. 기호는 이재명 후보가 1번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2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4번이 되겠습니다.